네, 힐링 캠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전수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힐링 캠프인데 오늘 변호사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저 혼자 힐링 캠프에 왔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안 계시니까 출연자분 소개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옆에 계신 출연자는 본인이 셀프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 도의원이고요. 네. 경기 도당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잠깐만. 뒤가 우리 힐링 캠프 컨셉인데 둘 다 정장을 입고 있어요. 요즘 네. 캠핑에서도 또 정장 입고 캠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죠? 왜죠? 왜냐하면 현생을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하다 왔다? 그렇죠. 일하다 왔다. 현생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일하다 왔다. 이럴 때도 바로 와서 또 캠핑도 즐길 수 있어야 또 진정한 청년이 아닌가. 좋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일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옷이 다 일하다 왔어요, 정장이고. 여러분. 네. 자, 잠깐 놀러 온 걸로 뒷산에. 네. 자, 청년위원장이에요.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예. 그리고 경기도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의원이 아니고 광역시, 그러니까 경기도의 의원이에요. 네. 자,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청년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몇 살이죠? 갑자기 나이가 훅 들어오네요. 네, 나이가. 청년답지 않은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저는 네. 이제 올해 32살. 32살. 예, 92년생입니다. 92년생. 네, 참고해 야, 주세요. 예. 지금까지 출연자 중에 가장 어립니다. 일부러 물어본 게 저희 더민주 프로그램에 청년을 이렇게 모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네, 대부분 국회의원들을 모셨기 때문에 네네. 국회의원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40대도 별로 모신 적이 없는데 일단 30대는 처음입니다. 30대는 처음이고 저희가 일부러 모셨습니다. 지금 바쁘신데 모신 이유가 우리 민주당이 뭐라고 해야 될까? 있을 때 잘할 걸. 청년들의 사랑이 있을 때 잘할 걸. 언젠가부터 청년들의 마음이 민주당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 맞습니다. 특히 정말 있을 때 잘할 걸. 이대남들 돌아와다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실마리를 좀 찾아보자 싶어가지고 좀 청년 의원님들 그리고 청년 당직자분들 이렇게 좀 모실까 생각 중인데 청년 국회의원들을 모실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너무 식상해. 너무 식상해. 왜냐면은 청년 국회의원들은 우리 당에 몇 분 안 계세요. 그렇죠. 손에 꼽을 정도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청년 관련된 행사만 있으면 그분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분?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경기도당이니까 경기도시 의원님을 한번 모셔보자. 거기다가 상징적으로 청년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모셔봤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청년들이 바라보는 민주당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바라보는 민주당. 가장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다 보면 관심이 없죠. 이거를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알아서들 해. 난 모르겠어. 이런 게 사실 숫자로 치면 가장 많고. 아니 그거는 원래 원래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있고 저관여층이 있다고 했을 때 청년들 상당수는 저관여층이니까 그렇죠. 저관여층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특히 청년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에 대한 질문을 많이 저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데 어떻게 하면 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냥 제 경험에 의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물론 지금도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한 20대 초반? 잠깐만 32살인 의원님이 어렸을 때라고 하면 20대 초반인 건가요? 맞습니다. 네, 20대 좋습니다. 초반 때 제 친구들과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무관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2011년, 12년 이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약간 물음표를 자아내게 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정농단에 이은 박근혜 탄핵이 있었었고, 이렇게 분기점마다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 각성의 순간들이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근데 청년들한테. 그런 어떤 커다란 사건에 약간 청년들이 반응할 만한 요소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고요. 근데 이게 점점 누적이 되면서 그때처럼 아예 나는 관심도 없어. 나는 아예 무관심이야. 라기보다는 그냥 멀리서나마 보고는 있어. 보고는 있는데 깊게 들어가기에는 좀 뭐 1차적으로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너무 싸우다 보니까 질리기도 하고 그런 거지.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내 삶에 밀접한 어떤 효능감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생겨난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관심은 발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특히 촛불을 들고 나왔었을 때 보면은 그 박근혜 그쵸. 퇴진 촛불을 퇴진 말씀하시는 촛불을 거죠? 하고 났을 때 저도 네. 그때는 물론 저는 정치에 좀 관심 있는 20대였지만 네. 같이 나왔던 분들 보면은 진짜 평소에 이런 이야기 안 하던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불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민주당에게 반응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는 우리 함께 고민해 볼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사실 작년 대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일련의 여러 가지 뭐 선거들이 있었었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겼잖아요. 네. 그때 저희는 해답을 못 찾은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거를 좀 앞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보면. 지금 방금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세월호 사건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네. 우리 촛불 들고 나갔었던 그때를 말씀해 주셨고,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젊은 친구들로 하여금 정치적 각성을 하게 하는 어떤 사건들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세월호랑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는 젊은 친구들이 정치적 각성을 해서 거리로 나오거나 메시지도 많이 내고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태원 참사는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태원 참사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각성의 순간이 아까 말씀하신 이전의 두 사건에 비해서 덜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세월호 참사 때나 아니면은 그 박근혜 탄핵이 있었을 때 젊은 층들이 민주당과 결합을 해서 함께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 그러면요. 일단 그때는 집권당이 이제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충분했냐? 그거는 저는 그게 공고했냐? 그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그 단위는 지금 같잖아요. 집권 세력은 지금 보수 정권이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엄청나게 뭐 높은 거에 아닌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여기는 진짜 아닌 걸 이제 알겠어. 그러면은 저기 반대쪽에 있는 민주당은 어떤지 한번 볼까? 한번 관심을 가져줄까?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저는 초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굉장히 지지율이 높게 나왔잖아요. 물론 다른 연령대도 많이 높았지만 2030 지지율도 거의 버금가게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약간 각성된 상태에서 자세히 보잖아요. 네. 근데 자세히 보는데 그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인 선택들, 네. 행위들, 그리고 뭐 말들 이런 거에 좀 실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망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어떤 제스처가 전혀 없었다.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를 바라봤었을 때 느낌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보수 집권당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때보다 더 민주당의 마음이 가지 않는 상황이 조금 저는 다른 점이라고 봅니다. 아, 정리가 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예 저관여층이다. 뭐 이거는 사실 뭐 더 논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고관여층들 중에서도 이탈한 사람들도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박근혜 퇴진 촛불까지 우리 시민들이 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젊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그렇죠. 아까 말씀처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거 조금 실망인데 이러면서 뒤로 돌아서 가지고 이제 관심을 끊게 되었다. 네. 그게 지금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예.
되게 단순한 얘기를 길게 하셨어요. 실망했다. 이건데 실망했는데 실망했다. 이게 자세히 네. 지켜보다가 실망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민주당을 좋아하고 지지했었던 젊은 세대들이 실망으로 돌아선 게 제대로 보고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해라기보다는 뭔가 제대로 봤다는 거는 뭐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자세히 보려고 노력을 전 한 것 같아요. 그들이 허락하는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 안에서는. 어허. 근데 거기서 실망이 왔고 이제 그렇잖아. 옛날에 과거의 정치권이 뭔가 그런 실망한 국민들의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뭐 당명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뭐 절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걸로는 저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더욱 통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아니, 잘못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참 사람 잘 모셨다라고 생각을 한 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의원님 모시고 그래서 청년 정치 얘기로도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논증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뭐냐면은, 민주당 청년 정치가 흥했냐 망했냐를 보면, 전자는 분명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 청년 정치 얘기하면, 야, 그거 얘기하지도 마!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아마. 흥했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네. 사실 이것도 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게, 내로남불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내불남로를 말하는 청년 정치인분들이 되게 민주당 내에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면 불륜, 남이 하면 로맨스. 가령 최근에 되고 있는 어떤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가장 벌어지고 있는 게 김남국 의원 관련된 코인 문제 관련해가지고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 내 일부 청년 정치 그룹들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사과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김기현 그 국민의힘 대표 쪽에서도 코인 사태가 터졌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때 이제 민주당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 청년 그룹들에게 요청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아요. 막 공중에다 막 쏘시더라고요. SNS에다가. 아니 이 왜 김남국 의원만 그렇게 하고 김기현은 가만두느냐. 이거 내불남로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여쭤보고 싶고, 자, 하나씩 단계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네네. 네. 청년 정치,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해요. 네. 청년 정치가 도대체 뭡니까? 일단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아니, 왜 그러냐면, 청년 정치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도 이제 당에 입당한 지가 한 5년, 6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요. 네.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그런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제일 낫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나이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의 어떤 유연함, 그리고 혁신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더 사실 청년 정치가 청년들을 위한 정치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다른 미래를 좀 그렸으면 좋겠고 다른 색깔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집단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는 게 저는 청년 정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꼭 어릴 필요까지는 없겠구나, 젊을 필요까지는 없겠구나라는 게 요즘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짧게 정리해 주시면 청년 정치는 이거다. 청년 정치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기대감, 기대치다. 기대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 이거는 공감합니다. 이거는 공감을 해요. 네. 청년들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반이시잖아요. 30대 초반에게 40대, 50대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럼요. 네. 20대 법학 대학생이 40대 변호사만큼의 전문 지식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젊은 청년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건 새로움이겠죠, 당연히. 그것이 어떤 소구력을 가지는 포인트라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청년 정치를 바라보면서 그 새로움을 충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없을까요? 의문입니다.
아까 답을 제가 드렸던 그렇죠. 예. 그렇죠. 많은 부분들은 민주당 안에서 뭔가 기억나는 청년 정치인 한번 말해보세요 하면 사실 자신 있게 딱 바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국민의힘은 뭐 몇 명 나오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물론 과거에 이제 뭐 박지원이라는 분이 있긴 했지만 그분도 좀 이제 가셨고 이제는 진짜 잘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도의원이 되고 청년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좀 같이 각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좀 객관화를 해야 되는데 네. 저조차도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듣고 좀 반성도 하고 그래야죠. 힐링 캠프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막 하는 코너예요. 그냥 저희가 정장을 입고 있긴 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이거 숲속이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수원시장님 오셨을 때는 막걸리 먹으면서 여기 막걸리 잔 두고 가셨네요. 막걸리 먹으면서 했거든요. 막걸리 사오셔서 네 그런 장소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청년위원장이에요. 네. 네, 청년위원장인데 청년 정치는 새로움이라고 규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정치, 그러니까 청년 정치다운 정치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약간 이게 사실 청년위원장으로서의 약간 뭐랄까 임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임무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운영자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청년위원회라는 어떤 뭐 예를 들면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청년위원회를 경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경영자가 무조건 이제 비전만 내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도 고용해야 되지, 뭐 물건도 알아봐야 되지. 큰일 났어. 막 이런 거. 잠깐 끊을게요. 왜 끊냐면은 이러면은 진짜 두 가지식으로 좀 말해주세요. 지금 계속 오는데. 자, 뭔가요? yes.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 이게 큰일 났네. 보시는 분들 지금 지루해가지고서. 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알겠습니다. 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간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자 우리 청년위원장님, 우리 의원님은 본인이 청년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청년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위원장으로서의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청년위원회를 어떻게 좀 이끌어볼 수 있을까가 이게 첫 번째고 또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의 부분에서 좀 이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모다. 새로움을 완전 보여드리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 기성 정치인 같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말씀을 그러면? 세모까지는 좀 그렇고요. 네, 그래도 저는 많이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자, 광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민주당의 바로 청년 정치를 이끌 사람이다. 네. 자, 어떤 거를 그렇게 새롭게 하고 계신가요? 우선 제가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를 이끌면서 항상 당에 들어와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당원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참 안 주잖아요. 저는 대학생 당원이었었지만 그렇죠. 대학생위원회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안내도 안 해주고 그런 것들이 전 답답했는데 청년위원회장이 돼서 그럼 경기도에 있는 청년 당원들에게 청년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같이 참여해 볼래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다 해서 이제 경기도의 청년 당원들에게 전체 문자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전체 문자? 보냈습니다. 오! 보내서 청년위원회가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하니 참여해 주십시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당에 입당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그렇지. 이런 문자 처음 받아본다고.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잘하고 있네요. 이게 정당에 가입을 하면은요. 용기 내서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문턱이 높아요. 이게 생각보다 정당에 가입을 하는 게. 근데 가입을 하면은 이렇게 회원가입 축하합니다. 회원님. 이런 것처럼 뭐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전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방치되잖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안했는데 안 하면 네. 뭐 아니 아무리 제안해도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제안도 안 해놓고 왜 안 보이냐? 왜 당연 청년이 없냐? 자꾸 이런 말만 하시니 제가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많이 거절당할 거를 각오했지만 네. 그래도 보낸 거죠. 돈 엄청 나올 텐데요, 그거. 많이 나왔죠. 경기도당이 청년 인구가 제일 많겠죠? 당연히 당원들이 제일 많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제 비활성 당원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는 작은 이제 변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훌륭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좀 정신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네. 저희가 항상 뭐 5.18 정신,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또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민주당 네. 정신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걸. 근데 저희가 청년 당원으로서 또 민주당원으로 당에 입당했는데 한 번도 거기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나도 5.18을 한번 보러 가고 싶고 김대중 정신을 보러 목포도 한번 가고 싶고 네. 봉하마을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당에서는 그런 제안을 전혀 하지 않아. 알아서 가라는 건가? 그래서 저는 청년위원회가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저번 달에 목포를 갔다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저희가 활동에 동의해 주시고 저희의 이제 소식을 좀 받기를 동의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는 목포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와주십시오. 이 이유는 우리가 민주당원으로서의 어떤 역사성을 좀 눈에 가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우리가 광주 5.18 가서 참배도 하고 왔거든요. 네. 엊그저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갖춰졌다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당의 미래를 함께 좀 고민해보고 네. 여러 가지 기획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제안했었을 때 훨씬 더 나은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위원장으로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정말 가려운 거를 긁어주셨어요. 그렇게 연락 계속해야 하면서 소통하는 그 경기도 청년위원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감사합니다. 거예요, 진짜. 왜냐면 저도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다운 가입을 했는데 연락도 없더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네. 기초를 닦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끄는 거는 저희 다음 질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질문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진짜? 네, 다음합니다. 짧게. 근데 예. 의원님이 너무 미괄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주관식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나누었던 게 대한민국 청년 정치 전체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민주당 청년 정치, 국민의힘 그리고 그 기타 정당들 청년 정치 어떤 이걸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제가 넣지 않았던 게 본인의 청년 정치는 어떤가요가 마침 없길래 그냥 치고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네. 이렇게 한 김에 이제 본인 자랑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돌아와서 대한민국 전체를 한번 전체의 청년 정치라는 파일을 놓고 조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청년 정치라는 바람이 불고 나서 한참 됐어요. 지금의 청년 정치, 대한민국 청년 정치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뭐 양으로 보나 네. 질로 보나 아주 국민들의 보기에 어느 집단으로서의 어떤 신뢰를 받기에는 정치 집단으로서의 신뢰를 받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 예. 부족하다. 네. 자, 그러면은 민주당으로 한번 우리 당으로 들어가 볼게요. 민주당 청년 정치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딴 당하고 이제 비교를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저는 뭐 민주당, 국민의힘, 뭐 정의당이 있다고 하면 네. 저는 그래도 시스템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민주당의 그래도 이 청년 정치의 이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지만 가장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시스템 안에서 발굴되어진 분들의 어떤 능력은 사실 두 번째 문제죠. 예. 그렇지만 시스템 자체는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좀 노력을 해서 일부 좀 갖춰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낫다는 거죠? 그래갖고 생각하시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우선 제가 지금 청년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대학생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고 상설위원회로서 민주당은 두 가지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있고 정의당도 있어요. 그게 근데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공석일 때도 많고요. 아예 그냥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게 과연 진짜
청년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 위원회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아예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가 살짝 한 발자국은 앞서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관점을 바꿔보고 싶은 게 제가 질문을 드리려던 의도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 내부의 역학 단계에 관련된 시스템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당 외부에서 시민들 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는 않지만 당원으로서 계신 분들이 보시기에 또는 적극 당원들이 뭐 보이기에도요. 민주당 청년 정치가 어떤지 그런 시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을 해주실 때 내부적 시스템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뭐 그거 어떻게 된 거는 두 번째 문제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국민의힘은 대박이 몇 번 터졌잖아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뭐 천하람이라는 정치인이 또 나름 전당대회에서 좀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좀 했고 오, 지금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 내부의 시스템 문제를 얘기했을 때는 역학관계에 대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낫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외부로 드러난 청년 정치에 대해서 시선을 바꿔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국민의힘은 대박이 났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국민들이 보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복되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흐름을 못 만들어내고 있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면 결국 말씀을 되게 구조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 면에서는 국민의힘보다 뛰어나지만 하지만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에 대한 임팩트? 어떤 그렇죠. 청년 정치에 대한 힘? 소구력? 이거는 국민의힘보다는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뭐 정당을 말씀하실 때 뭐 국민의힘, 뭐 우리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이 있다고 한다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정의당 청년 정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은 청년 정치인이 야 많죠. 그 의석수에 비하면 대단히 많죠. 예. 근데 뭐 이제 저번 국회 때 좀 많이 들어오신 거고 네. 그 전에는 그렇게 막 의원으로서는 많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류호정 의원하고 이제 장영호에 들어오면서 네. 5명 중에 2명이니까 40%. 대단한 겁니다. 네. 대단해요. 우리 민주당이었다면? 네. 그렇죠. 네.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시면서 네. 아주 좋죠. 네. 근데 어쨌든, 네. 좀 너무 좀 무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우리를 했다. 예. 그러니까 정의당도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기성세대를 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리트를 주잖아요. 뭐 네. 가산도 주고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민주당은 청년 가산이 제가 알기로 20%인가? 그래요. 25%에 30% 왔다 갔다 할걸요? 아마? 뭐 이게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네, 또 막 맞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정의당은 제가 알기로는 60%인가? 엄청났었어요. 70%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이제 심심해서 정의당의 뭐 여러 가지 뭐 당직 선거나 뭐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 선거 뭐 경선할 때 이렇게 보면은 청년들이 그걸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정의당 안에서도. 네. 60% 70%로 줘도 못 넘는 거예요. 정의당 안에서도. 네. 그러니까 사실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와서 이걸 전복시킨 게 아니라 사실 어떤 탑다운 방식의 어떤 인위성이 좀 들어가서 픽업된 게 크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좀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청년 정치. 이번에는 가산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받아가지고서 이게 순위가 바뀐 걸로 알거든요. 크게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예. 신장식 변호사가 원래 유해. 가산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네. 아예 그냥 제가 알기로는 박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았어요. 예. 저는 조미료 치다가 조미료 엎지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선 안정권에다가 그런 거예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예. 참 안타까운 게 정의당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 우리 동지 여러분도 그러시는데 다 동감하는 말 한번 해볼까요? 다른 당이지만 사랑했던 애정했던 정치인 한 분 계실걸요? 노회찬 의원이라고. 다른 당이지만 존중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진보 정치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빠지시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고 정의당을 놓고 봤을 때 정의당이 가진 그 한석 한석의 농도가 엄청나게 진해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망가뜨렸죠. 망가뜨렸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의당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이거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세 정당의 청년 정치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보자면은 시스템적으로 가장 잘 갖춰진 곳은 민주당이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파이팅이 좋았던 곳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파이팅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주당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시민들이 민주당 청년 정치하면 학을 떼는 게 내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한 이 물건이라고 할게요. 소비자들이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도대체? 아유, 참. 우리들은 어떻게 이슈 파이팅을 그렇게 빵빵해가지고, 야, 민주당 청년 정치 대박! 왜 그러냐면, 아까 대박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당대표가 됐어요, 청년이 저기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응원을 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뭔가 민주당도 야 뭔가 그런 파이팅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다들 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와, 참 이게 어려운데 예.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했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방식을 차용했었을 때 그건 대박을 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가장 교과서적인 답변은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고 기성 정치에 때묻지 않고 본인의 소신 있는 말을 잘 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언젠가는 돌아봐 주시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사실 해야 되는데 아플 뻔했어요. 네. 네. 가장 큰 문제는 좀 요즘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직도 과감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청년들이 예. 왜 과감하게 우리 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과하고 다른 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외면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가 왜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냐면 과감하게 했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경험을 사실 여러 번 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실전 돌아가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만 돌려보고 실전으로 이걸 내뱉는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한번 용기를 냈었을 때 괴리가 엄청 크게 나온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쩌다 냈었을 때 이게 주파수가 맞았으면 괜찮은데 아하.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패션으로 따지면은 되게 꾸미는 거 잘 안 하던 사람인데 오늘 한번 진짜 열심히 꾸몄는데 막 딱 나갔는데 뭐야 되게 구려 이런 평가를 받고 그렇죠. 위축돼가지고 그 뒤부터 패션에 이제 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런 좀 평소에서의 그 과감성이 누적이 되어 왔었으면 그렇지 그러네요. 그런 학습 효과도 좀 생겼을 거고 그러네요. 얼추 이제 핀트가 안 맞았었을 때 조정하는 어떤 경험도 해봤을 거고 그런 것들이 좀 그나마 좀 좌충우돌은 하겠지만 금세 이렇게 정돈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아직 그런 청년정부 정치인들이 그런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와, 네. 대단한 인사이트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실제로 제가 바라보는 우리 민주당 청년들 대부분이 그래요. 네. 과감함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게 없어요. 과감함에 누적된 경험. 그렇지, 누적된 경험. 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용기를 내어서 실수해도 되니까 마구마구 질러라. 뭐 이런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이제 사례들은 네. 굉장히 그 현안들에서 이렇게 민감한 현안들, 국민의힘도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좌충우돌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더라도 당 안에서든 아니면은 당 밖의 사안이든 좀 작은 것들도 이렇게 좀 자신의 정견을 이야기해보고 소통하는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 야구로 치면 이제 2군에서 당금질을 하다가 기회를 받고 성과를 내면 1군에 가서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네. 바로 1군에 올라간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1군에 올라가서 네. 당장 대타로 안달 치러 나가니까 그러니까 감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죠. 나가서 바로 안타를 쳤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아, 그럼 위축되죠. 그렇게 바로 안타 되면. 치기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일맥상통하는 게 결국 청년 정치는 새로움이라고 규정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게 결국은 과감함이겠죠. 기존에 하던 문법에서 벗어나 가지고 과감하게 하는 것, 그게 예. 새로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감함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시뮬레이션만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의원님 머릿속에 있는 그 시뮬레이션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뭐 있어요? 뭐 안 한 거? 안 한 거 네. 많죠. 뭘까요? 어, 아니,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왜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은 제가 이 질문 드린 건 저는 생각하면 합니다. 그래서 뭐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구봉선님 대단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아니, 저는 원래 시민사회 활동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생각하면 바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제 소신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민주당이 정의당과 다른 점은 네. 정의당은 과감하게 지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선 때도 뭐 성인이 되면 1,000만 원씩 주자. 뭐 이런 과감한 공약도 할 수 있고. 근데 민주당은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과감함을 상시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청년이잖아요. 청년은 새로우고 과감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 어쨌든 저희도 민주당원이고 앞으로 민주당의 이제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당연히 민주당 안에서는 가장 과감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고 집권 여당이래요.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는 꿈깨요. 집권 여당이 될 수 그건 있는 재작년 꿈이라고요. 계속 익숙해져가지고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한 어떤 이야기도 뭐 필요하지만 네. 실질적인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디딜 수 있는지도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지금 야당인데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당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감안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저는 당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를 보내는 행위도 제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한 걸음은 과감하게 내디딘 거였거든요. 한 번도 민주당이 그랬던 적이 없어요. 예. 그건 정말 칭찬하고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이제 일탈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이제 과감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됨에 없이 바로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고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나오려면 그 안에 충분한 준비가 사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 네. 의원님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만 했는데 하지 않았던 거 뭐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과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생각보다 과감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네, 제일 과감한 걸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실 쳐들어가는 거? 뭐 점거하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어떤 문턱이 어딘지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길 때 문턱이 있어가지고 못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 문턱이 어느 부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걸리는지. 전 경기 도당 유튜브라서 참 어렵네요. 아니, 근데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생위원장에 있었을 때 음.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도 뭔가 하지 마. 뭔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일단 하지 말고 기다려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그때 뭘 하고 싶었냐면 20대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어떤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보고 싶었어요. 좋네요. 네. 그때 한 20대, 2대남, 2대녀들의 생각을 알고 싶다 이래가지고 네. 당에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다 기획을 하고 문항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의치 않은 거죠. 왜요? 일단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확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기획을 하고 어떤 캠페인을 생각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짜 과감하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뭐 청년들이 가장 많이 오래 있는 곳,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했었을 때 뭐 우리는 맨날 여의도에서 청년을 찾지만 홍대 가면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가서 우리가 그것도 인터뷰해가지고 과감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항상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잘립니다. 이게 잘리는 경험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위축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딱 떠오르는 어떤 과감하게 뭘 하려고 하느냐, 뭐 지금은 저는 뭐 한두 가지 딱 정리된 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네. 과거에 그렇게 했었던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발상을 평소에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예. 좋습니다.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되게 소중한 얘기 해주셨어요. 과감함이라는 단어를 도출한 걸로 오늘 네. 인터뷰는 거의 100점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일종의 그거예요. 우리 민주당 내에 문화가 있어요. 문화. 실수하지 않으려는 문화. 예. 근데요, 그릇 깨는 사람은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을 해가지고 설거지를 안 하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꾸 하지마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 뭐 지지자분들은 부자 몸살인다라고 예전에 표현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은 일종의 그러니까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개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끓고 있는 에너지가 당연하죠.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빠르게 이제 뭘 학습하냐면은 무기력을 학습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보여져요. 당 내에 있는 그거를 굉장히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좀 난감해하시는데 이거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거를 읽었고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자 여기까지 그럼 고쳐야 하는 부분들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런 부분들 그냥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이제 끝내는 질문으로 가는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다. 민주당 청년정치 희망이 있다. 이건 희망이다. 말씀해 주신다면요. 바로 안 나와요. 질문지를 어제 드렸는데. 청년 정치가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기성 정치를 무시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그냥 사실 잘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조금 태도 면에서 확실히 들어주는 면이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과거에는 전혀 안 들었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래도 좀 들어주시려고 하고 기회도 좀 주시려고 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제가 처음에 당에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진 것도 저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계별로 보면은 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희망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당장의 그럼 성과를 과실을 그러면은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당장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씩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당 안에서 이거를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방법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시는 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감하게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고 여러 시각에서 또 고민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한테 과감하게 주시고 그럼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면은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새로운 기획을 해서 또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긍정적인 말씀 해주셨어요. 아마도 국민의힘엔 없는데 우리 민주당에는 있는 어떤 이 또한 문화일 거예요. 후배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쓰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예.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조금 우리들이 요청을 하면 좀 이렇게 열어주시는 이런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자, 선배님들 잘 들어주시고. 근데 하지만 오늘 그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과감함이라는 말이네요. 누적된 과감함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과감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마법 단어를 압니다, 여러분. 제가 누적된 과감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에라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50분 했습니다 벌써. 50분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처음 더민주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우리 힐링 캠프 처음으로 이렇게 수다 떨어봤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해 주세요. 전 잠시만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과감함이라는 단어 진짜 좋네요. 무조건. 시작하면 되나요? 네. 자, 우리 더민주 힐링 캠프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어땠는지 소감 말씀. 아, 항상 안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여기 무슨 저기 드라마 세트장인 줄 알았어요. 항상. 이렇게 불렀죠,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네. 여기에는 내가 올 기회가 없나 보다. 그러니까요. 좀 더 정진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던 중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뭐 재밌고 가벼운 이야기만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무거운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근데 필요한 이야기고 또 필요한 이야기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그거를 잘 정리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와서 무거운 이야기더라도 또 와서 부족하지만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또 함께 소통하고 저도 많이 배우고 저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경기도당 유튜브에서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의원님 만나 뵙고 오늘 성과가 컸습니다. 누적된 과감함이 필요하다. 누적된. 그냥 과감함만 했다가 세상과 이렇게 뭐랄까요?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가지고 상처받고 사라지지 말고 계속해서 과감함을 시도해야 한다. 네, 과감함이 누적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청년 문제 관련해서는 조금 많이 다룰 생각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전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